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규칙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미소 속에 경고가 숨겨질 수 있다. 잘못 해석된 제스처는 당신을 공영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농담 하나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외모는 속일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부족에서는 목을 극도로 길게 만들어주는 반지를 착용합니다. 그것은 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정체성이며 그리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어두운 사업, 즉 섹스 관광에 참여합니다. 외국인에게 미소를 짓는 젊은이들은 즐거움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행복해 보이는 척하면서 자신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미소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반면 다른 보이지 않는 규칙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머리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신체의 그 부분을 만지는 것은 애정 표현이 아니라 존중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발로 가리키는 것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문제는 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명의 관광객이 이를 제때 이해하지 못해 체포되었습니다. 태국에는 황금사원과 그림엽서 같은 해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호가 있는 나라입니다. 모르는 것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문다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이 그렇습니다로 시작되지 않고 가족의 감독하에 친밀한 테스트를 거쳐 진행됩니다. 동남아시아의 한적한 곳, 정글과 멀리 떨어진 산이 뒤섞인 곳에 세상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민족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카렌족입니다. 그들은 태국과 버마 사이에서 살면서 현대 사회 규범에 도전하는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혼이 계약이 아닙니다. 테스트되었습니다. 결혼을 공식화하기 전에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일정 기간 함께 산다. 그들은 마치 이미 결혼한 것처럼 침대를 공유하고 집안일을 공유하고 일상생활을 공유합니다. 가족이 지켜보고 있다. 평가하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실행 가능한지 결정하세요. 이 결혼 에세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는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시험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관습처럼 보일지라도 아직도 유효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낭만적인 결혼식은 없습니다. 호환성, 복종심,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실제 실험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링크가 취소됩니다. 효과가 있으면 공식화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 중 얼마나 전통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관습으로 위장한 통제일까요? 태국의 가장 숨겨진 곳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실제 중요성을 상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나라로 인식되는 경우 겉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단지 가족을 부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정치적, 정신적, 성적 권력의 은밀한 축으로 작용합니다. 고대부터 그들의 역할은 보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화에서는 그들은 뮤즈가 아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결정하고 처벌하고 보호합니다. 대지모 신인 메이토라니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존재입니다. 수도사들은 그녀를 불러 악을 몰아냅니다. 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는 사찰과 가정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신성함이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문화권에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는 종교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북부와 북동부에서는 많은 부족이 모계중심 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룹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지휘하고 보존하는 사람은 바로 여성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모계의 성이 부계의 성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탈락입니다. 세계가 선입견을 가지고 태국을 바라보는 동안 태국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여성의 권력이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규칙에 따라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다른 숨겨진 시스템은 무엇일까? 태국을 사원과 해변의 나라로 보는 이미지 속에는 훨씬 복잡하고 덜 알려진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넌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뒤에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이 숨어 있지만 이를 깊이 있게 탐구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방콕과 파타야는 기존 관광의 틀을 벗어난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점은 이런 측면이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타야 왕국에는 이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유흥시설이 있었습니다. 관능은 금기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일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 군인들이 태국에서 휴식과 오락을 위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조직적인 적등가가 형성되었고 역사적 관행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소이 카우보이와 워킹 스트리트에서는 밤에 일어나는 일이 이 나라의 이상화된 이미지와 어긋납니다. 탁구쇼는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쇼일 것이며 병적인 호기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 이런 쇼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태국의 밤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서양에서는 레이디보이로 알려진 카토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 논바이너리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태국 사회의 일원이었으며 사원과 의식에서도 인정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많은 방문객을 놀라게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수용의 모습 뒤에는 더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필요로 인해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특히 기회가 제한적인 농촌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은 일종의 권한 부여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태국에서는 불교의 영향으로 인체 표현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나체가 항상 저속한 것으로 여겨진 것은 아니며 특정 맥락에서는 성은 금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일부로 여겨진다. 고대 의식에는 상징주의와 생명력이 넘치는 여성적인 춤이 포함되었는데 그 춤의 주인공은 여성이었습니다. 태국 여성의 눈을 통해 보지 않고서는 태국의 심오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움과 지혜, 숨겨진 힘이 풍부한 문화의 실을 조용히, 때로는 그림자 속에서 엮어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아시아의 산과 사원에 묻힌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방콕이나 파타야에서 밤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팜플렛에 나와 있지 않은 경로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풍경뿐만 아니라 더 깊고 덜 눈에 띄며 훨씬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에 이끌려 태국 섬으로 향합니다. 코판간, 코피피, 코타오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원이나 수상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티 중 하나인 풀문 파티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1980년대의 소규모 배낭 여행자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수천 명의 참석자와 규제되지 않는 술, 통제되지 않는 마약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보름달이 뜨는 날 하드린 해변에서 열립니다. 수시간 동안 전자음악이 쉬지 않고 재생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기와 약물, 행복감이 합쳐진 효과로 춤을 춘다. 술은 양동이에 담아 판매됩니다. 복용량 조절이 없습니다. 그 결과 중독, 사고, 실종 등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음악이 사라지고 불이 꺼지면 주변에는 바늘과 깨진 병, 즉흥적인 의식의 흔적이 흩어져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관광객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2014년 코타오에서 2명의 영국 청년이 살해된 사건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폭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실패, 버마 이민자에 대한 비난, 증거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섬을 죽음의 섬이라고 부른다. 파티 관광은 또한 일시적 섹스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이들 섬 중 몇몇에서는 현지 여성이나 이주 여성들이 계절별로 일하며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관광객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등록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히 관광객이 많은 기간에는 광범위한 성적 착취 네트워크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창의 특정 지역처럼 감시가 덜 된 일부 해변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아야와스카를 소비하는 것과 더불어 영적 의식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식은 의학적 감독 없이 진행되며 정화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관광객들에게 샤머니즘적 체험으로 제공됩니다. 2018년에는 유럽 시민 한 명이 이러한 휴양 중 환각성 혼합물을 섭취한 후 사망했습니다. 많은 경우 생태관광은 외관으로 이용됩니다. 일부 명상센터는 허가 없이 운영됩니다. 성벽 뒤에서는 태국의 영적 수행과 외국의 요소가 결합된 수행처가 열리고 있어 불안정한 종교적 융합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없고 누가 제공하는지에 대한 통제도 없습니다. 동시에 이 섬들은 마약 밀매의 중간 기착지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소규모 해상 운송로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대규모 시장으로 향하는 불법 물질의 중간 기착지로 지목되었습니다. 2021년 태국과 호주 당국의 합동 작전으로 코사무이 해상에서 액상 메스암페타민 선적물이 압수되었습니다. 엽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해변 뒤로 태국 섬들은 법이 모호하고 영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 관광적인 것이 명확한 경계 없이 공존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언덕 위의 사원에는 통제되지 않는 무리가 공존합니다. 불교 수행에는 즉흥적인 비전적 의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수천 명의 관광객이 자신들이 훨씬 더 어두운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코타오와 같은 섬의 영안실에 있는 주인 없는 시체의 수는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완전한 부검 없이 화장되기도 합니다. 대사관에는 언론의 압력이 있을 때만 통보됩니다. 이 섬들은 어느 정도까지 낙원일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무법지대가 되었을까요? 파티가 끝없이 펼쳐지고 풍경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태국 남부의 섬들을 여행한 후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태국어로 쓰인 파란색 표지판이 술집, 해먹, 야자수 사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광 명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쓰나미 대피 경로입니다. 이 표지판은 2004년 12월 26일에 바다가 죽음의 함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오전 7시 58분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하여 이 세기의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파도는 최대 30mm까지 치솟았습니다. 태국에서는 홍수로 인해 푸켓, 피피, 카오락 등 인기 관광지가 황폐해졌습니다. 5,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8,0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2,800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점은 피해자들 중에는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의 불법 노동자 수천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식 목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체가 신원을 확인받지 못한 채 집단 묘지에 묻혔습니다. 실제 사망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난 이후 조기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카메라, 수중 압력 센서, 부표, 사이렌 등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지 관리가 불규칙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지 않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부 스피커가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2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 이 시스템은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암의 덜 알려진 측면 중 하나는 평행한 법적 구조였습니다. 공식적인 법률 체계 외에도 유심론적 신앙에 기반한 사법 체계도 존재했습니다. 반역죄, 마법, 저주 등의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고립, 의식적 훼손, 조기 매장 등의 정화 의식을 거쳤습니다. 18세기의 일부 문서에는
사악한 영혼을 몰아내기 위해 수은을 강제로 섭취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시키는 등의 처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근대화로 인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부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피티프라품, 피티피에차라피엄빛이라고 불리는 의식이 거행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나 불행이 있을 때 땅에 정령이 개입해달라고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가끔씩 불운을 가져온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마을에서 추방되거나 비공식 재판과 비슷한 배제의식을 받는 경우가 기록되었습니다. 왕국의 이전 수도였던 아유타야시에는 관광 안내서에 나오지 않는 상징성을 지닌 사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잘린 인물, 휘감긴 뱀, 삼각형 눈이 있는 부조는 힌두교, 밀교, 브라만요 이전의 종교가 혼합된 밀교적 신앙을 나타냅니다. 1년 중 특정 시기에 폐쇄 수도회의 수도사들은 절대적인 침묵의 수행을 실천하는데, 이때는 동물의 피로 글을 쓰는 것만 허용되며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의 한 형태입니다. 방콕에서도 왕궁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탑의 방향은 고대 시암 음력의 의식 날짜와 일치하는 천문학적 배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크리마하 프라사스는 앙코르와트의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비율로 설계되어 태국의 권력과 크메르 제국 사이에 상징적 연속성을 확립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대 지식을 지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도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전직 국가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가르쳐지지 않는 고대 문자인 콤타이 케이험타이로 쓰인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고대의 의학 처방, 근접 격투 기술, 현대 정부에서 금지한 봉헌의식 등이 담겨 있습니다. 1976년 태국 미술부는 이러한 문서 300여 건을 압수하며 이 문서들이 비이성적인 신념을 조장하여 국가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속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한때 신성했던 것이 관광 문화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관행은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사원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태국은 영적인 힘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 지나가는 영토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황금 사원과 의식춤 너머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종교적 건축물의 중심에는 불교 승려 공동체인 상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영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상가는 단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관리하며 정치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에 태국 불교 시스템은 외부 감사 없이 국가로부터 30억 바트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일부 수도원은 자체적인 사법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권력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성직자 내부의 부패는 침묵의 문제이다. 고위 승려들이 자금 세탁, 유물 밀매, 심지어 성적 착취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태국의 불교는 대중의 숭배와 제도적 침묵이 뒤섞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또 다른 기둥인 보호의식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축복받은 부적, 사크 얀트라는 신성한 문신, 인간의 유고를 담근 물건 등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암시장에 속합니다. 방콕에는 불교, 애니미즘, 흑마술이 결합된 의식과 관련하여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부적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에는 뼈 조각이나 인간의 체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의식 중 하나는 어린이의 수호신을 만드는 쿠만통입니다. 원래 이 의식은 임신 중에 죽은 어머니로부터 태아를 꺼내 미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행운과 보호를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과정이 개조되었지만 아직도 실제 유해를 이용해 쿠만통을 만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12년에는 대만 시민 한 명이 금박을 입힌 미라테아를 불법으로 거래하려다 방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또한 공식적인 승가 밖에서 활동하는 승려들의 네트워크를 숨긴다. 그들은 불교, 밀교, 개인의 힘을 혼합한 배교 승려, 소위 프라탐, PH라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의 존재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결혼 생활을 파탄시키고 사업 결과를 바꾸기 위한 의식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불법과 대중의 헌신 사이를 오간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승려들은 주지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구조는 태국 문화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집에는 프라품이라 불리는 수호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에게는 매일 음식, 꽃, 술을 공급해야 한다고 믿어진다. 이를 방치하면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악령에 의해 아픈 아이들이나 명백한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속이 아닙니다. 이는 집을 짓는 것부터 사업 거래를 거절하는 것까지 일상생활 속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교도소 시스템도 이런 규범을 흡수했습니다. 일부 태국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의무적으로 불교 의식을 치르고 특정한 영적인 문신은 비공식적인 계층 구조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수감자들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혀나 눈꺼풀 안쪽에 부적을 문신으로 새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에요. 영적과 물질적 요소가 아무런 경고 없이 섞이는 문화적 관행입니다. 각 재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맛은 조상의 논리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색깔과 향기 뒤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태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내부 에너지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들은 온도가 아니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논리는 불교와 애니미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먹는 것은 사소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톰얌이나 솜땀과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요리는 무작위적인 요리법이 아닙니다. 이 제품에는 의식에 쓰이는 약초가 들어있습니다. 갈랑갈, 레몬그라스, 카피르라임, 칠리는 풍미 그 이상의 효과를 더해줍니다. 또한 정화의식, 보호주문, 영혼에 대한 제물로도 사용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아픈 사람이나 약한 사람의 영혼에게 음식을 바치는 고대의 애니미즘 의식인 관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을 끌어들이고 달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절차와 규칙이 있으며 균형이 깨지면 영계의 직접적인 범죄로 간주됩니다. 태국의 야시장은 밤이 되면 변모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다. 이러한 지역은 비공식 경제, 고대 신앙, 불법 거래, 일반 관광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관행이 모이는 숨겨진 거점 역할을 합니다. 넌 불빛이 켜진 노점 뒤에서 조용한 네트워크가 움직인다. 승려의 축복을 받은 부적도 판매되지만 신비로운 사원에서 만든 흑마법 부적도 판매됩니다. 일부는 인간의 뼈, 머리카락, 체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조종하거나 고객을 끌어들이거나 적을 해치는 의식에 사용됩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건들은 처벌받지 않고 계속 유통되고 있습니다. 승려의 축복을 받은 시린사이신이 여러 노점에서 판매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마녀 사냥꾼들이 특정한 의도를 담아 변형한 버전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호 목적으로 판매되지만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의존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실을 사용한 뒤 편집증, 불면증, 환각 증세를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치앙마이와 방콕의 시장에서는 지도나 소셜미디어에 표시되지 않는 비밀 장소도 있습니다. 그들은 추천을 받아 일합니다. 그곳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재료인 전갈독, 뱀담즙,
이국적인 동물 장기 등이 판매됩니다. 모두 전통의학이나 신비주의의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일부 집단에서는 이런 제품을 섭취하면 신체적 힘이나 영적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림자 먹기라는 관행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아닌 영혼을 위해 준비된 요리입니다. 하지만 행운을 불러들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신앙에 따르면 이것을 먹으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승려들은 이런 음식이 하위 아스트랄계의 존재들에게 공개적인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북부의 특정 시장에는 지역 마피아가 통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태아 유해로 만든 부적, 쿠만통 인형 등 금지된 종교 물품이 불법으로 거래됩니다. 이런 관행은 처벌을 받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부적을 매일 바치면 초자연적인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진다. 경찰은 비밀리에 수출하기 위한 산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을 발견했습니다. 관광은 이러한 시장을 문화적 명소로 정상화했습니다. 하지만 언급되지 않은 것은 많은 경우 그것이 은폐막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식의 화려함과 수공예품 뒤에는 불법 사원, 밀수 사업, 보호된 유적지에서 추출한 종교 유물의 불법 거래에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나콘라차시마주에서 연구자들은 값싼 복제품들 사이에 숨겨진 원본 불상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품들은 고대 사원에서 도난당했으며 이것들의 거래는 권력과 통제의 의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를 사는 것은 무해해 보일지 몰라도 많은 지역 사회에서는 장소의 영적 균형을 깨뜨리는 직접적인 모독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소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상인은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작은 소리로 진원이나 의식 소리를 냅니다. 사실 일부 동남아시아 오컬트 학파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인식을 바꾸고 암시를 생성하고 심지어 영적인 통로를 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 야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물건 교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혼합입니다. 합법적인 것과 금지된 것 사이, 신성함, 어둠, 소외된 것을 민속과 관광산업의 모습으로 위장하는 법을 터득한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가 눈을 돌리는 사이, 태국의 한 도시는 더 이상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원숭이가 점령한 도시를 걷고 사원에 침입하고 음식을 훔치고 무관심한 관광객들 앞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영화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런 일은 매년 태국 롯부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도시에서는 원숭이 뷔페 축제로 알려진 의식을 기념합니다. 언뜻 보면 관광 명소처럼 보입니다. 프라프랑삼 요 사원에 서식하는 원숭이에게 과일, 페이스트리, 청량음료가 가득 놓인 테이블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축하 행사 뒤에는 힌두교, 애니미즘, 지역 경제를 통제하는 한 형태인 관광과 관련된 더 깊은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원숭이는 그저 묵인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이들은 라마야나의 원숭이 신 하누만의 화신을 상징하는데 하누만은 힘, 충성심, 악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신화적 인물입니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영적인 공덕을 나타내는 행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어떠한 영적인 논리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갱단을 조직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점점 더 폭력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관광객이 없어 먹이를 주지 않자 마카크 무리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가 사업장에 침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슈퍼마켓을 침략하고 오토바이를 파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습니다. 롯부리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국가나 경찰이 통치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혼돈이 지배한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프라추압 키리칸 사원 등 이 나라의 다른 사원에서도 원숭이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롯부리에서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지방 정부가 원숭이를 영구적인 관광 명소로 지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 관광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천적이 없고 끊임없이 먹이를 공급받는 동물들이 통제 불가능하게 번식하는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일부 지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건강과 도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0년에 국립공원부 관계자는 지금 개체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5년 안에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태국법은 이 원숭이를 토종종으로 보호합니다. 더욱이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물학, 종교, 관광이 직접적으로 갈등하는 법적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나라 북부의 농촌 지역에서는 원숭이가 샤머니즘 의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다산이나 영적 정화 의식의 일환으로 음식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식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로뿌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전과 다릅니다. 야생 동물과 대량 관광의 경제 구조 사이에 강제적인 공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축제를 문화 행사로 홍보하는 동안에도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공격, 노인에 대한 잔혹한 강도 사건, 심지어는 음식을 요구하며 거리를 막는 원숭이 무리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소유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불교 사원과 천국 같은 해변을 기록하는 반면 북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통제되고 위험하며 침묵이 깃든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가 만나는 지리적 지점. 하지만 이 삼중 국경은 문화나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아편의 생산과 불법 거래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곳은 세계 최대의 마약 밀매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에 CIA가 처음 사용했는데 당시 이 지역은 전 세계 아편의 최대 70%를 생산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약은 강을 통한 경로, 육로 캐러밴, 그리고 많은 경우 비밀 비행을 통해 유럽, 미국 및 기타 시장으로 유통되었습니다. 아편은 종종 무장 집단의 위협이나 통제하에 있는 전체 지역 사회에 의해 산비탈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은 즉흥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군사 네트워크와 국가 구조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기밀 해제된 보고서는 CIA의 비밀 작전을 현지 무장 세력과 연결시켰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 하나는 아편왕으로 알려진 쿤사입니다. 샨주 군대 사령관이었던 그는 당시 주요 라틴 아메리카 카르텔과 맞먹는 마약 제국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경로를 통제하고 중개인과 협상하고 정글 속의 보호된 지역을 이용해 마약을 처리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최고 수준의 보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처벌 면제를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치앙센시는 삼각지대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큰 황금빛 부처상이 삼중 경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적 외관 아래에는 터널, 불법 경로, 위장된 화물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그 존재를 부인하지만 수많은 조사 결과 관광지역으로 위장한 사원, 배, 창고의 비밀 보관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아편 박물관은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적 연관성, 주요 인물, 국제적 활동은 이 쇼케이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편이 일으키는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아편을 허용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아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정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메콩강 건너편 라오스에는 수년간 양귀비 재배에만 기반한 경제 모델로 살아온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 다수는 다른 형태의 생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합법적인 작물 재배 지역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지만 제도적 방치, 부패, 마약 거래의 수익성 때문에 변화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연합와 주군과 같은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마약을 이용해 전쟁 경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국가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전체 영토를 통제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헤로인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최근에는 메스암페타민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데 메스암페타민은 중국, 인도, 태국으로 불법 수출되는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아편 사용이 흔해졌습니다. 일부 민족 집단은 이를 전통 의식과 관행에 일부로 통합하기도 했습니다. 노인, 임산부,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이 물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강요된 구조의 일부로서입니다. 오늘날 골든 트라이앵글은 변화했습니다. 포피는 수익성이 더 높고 생산하기 쉬운 합성 약물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토적 통제, 불법적 네트워크, 제도적 침묵이라는 원칙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 경로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화물은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체의 이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의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도 아니고 단순한 구경거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례적 폭력, 신비로운 상징, 영적인 복종이 담긴 전쟁 의례입니다. 이것을 무에타이라고 부르지만 현대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오늘날 국가 무술로 수출되는 무에타이는 실제로 최근에 변형된 것입니다. 원래는 스포츠도 아니고 문화적 전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전쟁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13세기에 수코타이 왕국에서 시암 군대의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맨손으로 적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팔꿈치, 모든 무릎은 골절, 질식 또는 즉각적인 무력화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규칙은 없었습니다. 판사가 없었습니다. 오직 죽은 사람과 생존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에타이를 정말로 독특한 현상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례적인 충동입니다. 매 경기 전에는 와이 크루람 무아이를 하는데 이는 장식적인 것이 아닌 필수적인 안무입니다. 이는 수호신, 조상, 죽은 주인에게 직접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정이에요. 전사는 보이지 않는 힘에 복종하고 싸울 수 있는 허락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함에 대한 도발로 간주됩니다. 이 의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패배뿐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사고, 반복적인 부상, 심지어는 악령의 빙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신화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방콕의 왓프라 체투폰 등의 사원에 보존된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는 불교, 애니미즘, 민속 마법이 혼합된 태국의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링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두 개의 신체뿐만 아니라 갈등하는 두 개의 생명력이 마주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반지에는 성수가 담겨 있고 싸움 전에는 보이지 않는 보호 상징이 그려집니다. 태국 여행은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체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콕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공항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신매매나 부적거래도 가능합니다.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수년에 걸쳐 대중관광을 장려해왔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광은 해변이나 사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방문제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경로는 지도에도 없습니다. 전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가장 외딴 지역까지도 연결하는 기차, 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는 관광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야바와 같은 합성 마약부터 북부 농촌 지역에 납치된 어린이까지 불법적인 물품의 운송을 용이하게 합니다. 태국에는 오르간 관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2010년 보건부 보고서는 불법 이주민, 특히 버마와 라오스 출신 이주민의 장기를 적출하는 비밀 조직이 존재함을 폭로했습니다. 시신은 결코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력한 병원들은 누구에게 질문을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지역은 국경 지역이다. 치앙라이, 메솥, 탁, 이곳은 NGO가 조직적인 실종 사건을 기록한 곳입니다. 여성, 어린이, 심지어 젊은 승려까지도요. 많은 경우 지방 당국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경우는 침묵의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방콕에서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기차표를 구매하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도 나라 반대편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익명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익명성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여권을 요구하지 않는 호스텔도 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없는 바, 공식적인 검사 없이 화물이 도착하는 항구,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누군가가 와서 고집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할 거예요. 그랩과 쉘투고와 같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앱조차도 불법적인 네트워크에서 가짜 신분으로 사람들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정상적인 비축량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농카이에서 푸켓으로 이송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관광 여행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다릅니다. 코타오나 코사무이와 같은 남쪽 섬에서는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관광객. 설명 없이 보관된 조사 내용입니다. 2014년에 영국 배낭여행자 2명이 코타오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 없이 버마 이민자 2명을 비난했습니다. 몇몇 국제 언론 매체는 은폐 의혹을 보도했지만 사건은 신속한 유죄 판결과 항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역 주민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합니다. 외국인이 불법에 가까운 의식에 접근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국내 이동입니다. 피로 축복을 드리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실제 소유물을 통해 영혼을 소환하는 샤먼, 국제 고객을 위해 비밀리에 동물을 희생하는 의식을 보여주는 숨겨진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시골 사원에서는 관광객이 제물을 바치고 마법의 문신인 사크얀트를 받는 교환 행사가 열립니다. 하지만 공유되지 않는 점은 이러한 문신 중 일부, 특히 인간의 재나 체액을 적신 바늘로 새긴 문신은 전통 승려들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의식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착용자를 영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기존 관광과 병행하여 발생합니다. 부주의한 여행자는 그것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방콕은 단지 관문일 뿐입니다. 진짜 여행은 허용되는 것 이상을 시도하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문제는 태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할 때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입니다.